안녕하세요, 리버스팀입니다. 오늘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릴게요. 구급 프라모델 대전이라는 책인데 고전 프라모델 이렇게 담은 책이에요. 이렇게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휘드라 X 이 제품의 어떤 원판 알고 싶으면 이 책 보시면 여기 사이보그 주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원판이 이렇게 실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 그 킹조 같은 경우도 이쪽에 킹조 이렇게 그 원판에 대한 이런 게 실려 있고, 또 이런 주옥 같은 우리 고전 프라모델의 원판 박스 아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실려 있으니까 한번 재밌게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구급 프라모델 대전이란 책이고요. 히로물 그리고 괴수 프라모델의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실어놨다는 책입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제 여러 가지 프라모델을 실었고요. 절판 프라모델 보전회라는 이런 그 그룹이나 기관에서 이렇게 책을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97년도, 여기 1999년 1월 12일 초판 발행을 했고요. 여기 3,800엔으로 이제 발매를 했었는데, 저는 이거 한 10년 전인가? 7,875엔에 거의 한 2배 같은 가격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그 프라모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인지도가 있는 책이고요. 보는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한번 간단히 이렇게 내용을 볼게요. 재미있는 내용이 많으니까요. 한번 쭉 이렇게 가볍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60년대 이 그 특촬 영화물이 생기면서 극장에서 개봉도 하고 또 가정용 특촬물이 이제 하면서 프라모델이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물론 여기는 밀리터리물은 조금 제외를 해놨어요. 이제 약간 그 캐릭터성이 있는 제품들만 이렇게 해놨고요. 이런 제품들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수입은 되진 않았지만 좀 모형 좀 접하신 분들은 아마 복각판으로도 또 만나고 그렇게 하셨겠죠. 여기 있는 제품들은 2000년 초반에 그 미니박스 콜렉션으로 재판이 한번 됐었죠. 이렇게 대마신, 울트라맨 이런 그 특촬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에비라도 저도 언젠가 그 일본 콜렉션을 하는 방송을 봤는데 에비라가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우 모양을 좋아하긴 하는데 상당히 멋진, 지금 봐도 특이하고 또 옛날 감성의 그 비율이라든지 디테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박스 아트도 다 손으로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 있고 그림을 보는 그 맛으로도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그림하고 내용물의 차이는 굉장히 컸던 그런 시절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괴수들부터 해서 킹콩 비슷한 요런 고로, 울트라맨, 가네콘 이런 것들이 발매가 됐습니다. 초창기 모델들은 이제 좀 저가 모델은 이렇게 앞뒤 반쪽 잘라서 붙이고 팔 붙이는 형식으로 굉장히 단순한 조립 형태를 가지고 있죠. 마루산 제품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다 우리 그 세대가 있는 분들은 다 이런 방식의 조립을 많이 이제 겪었었죠. 그리고 이제 우주에 대한 내용들 이런 프라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봐도 조형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다 세련된 조형만이 꼭 좋은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어수룩하고 좀 어리숙한 그런 조형들도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괴수 대결전 이렇게 이제 해서 작은 모델들이 여러 개 이렇게 한 박스에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 이렇게 있었네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한 박스 사면 여러 가지 좀 아기자기하게 많이 들어있고 그런 것들 마루산 프라모델 전용 라카 이렇게 팔았던 거네요. 상당히 이제 일본은 일찍부터 이런 문화가 많이 발전을 했겠죠. 그리고 타잔 이런 것들 이제 고전 제품들은 상당히 레어하죠. 여기 실린 제품들은 일본에서도 이제 고가로 발매가 이제 구하면 중고밖에 못 구하니까
이런 비행기 박스 아트 보면 상당히 정말 너무너무 멋집니다. 그냥 거의 뭐 저도 어린 시절 이런 박스 아트 때문에 그 미술에 대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울트라맨 제품도 이제 제가 80년대 간간히 몇 가지 제품들이 이제 있었죠. 그 국내 많이 소개되진 않았지만 어렴풋이 울트라맨에 대한 그런 존재를 이렇게 프라모델이라든지 그런 걸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데카맨 소형 프라모 기지 이렇게 데카맨 작게 철갑인으로 이제 소개됐었지만 피디오가 우리나라 상당히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작은 모델들도 나왔으면 아마 인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걷는 마스코트 시리즈라고 이제 돼 있는데 대부분 소형 요것도 마찬가지로 앞뒤 붙이고 팔 따로 해서 이제 고무줄로 이렇게 감아서 또르륵 굴러가게 하는 간단한 그런 제품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캐릭터를 놓고 베이스를 넣어주는 이런 방식의 조립식들이 많이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책상 위에 만들어서 이렇게 딱 장식할 수 있게끔 또 연필꽂이로도 쓰고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대부분 이렇게 베이스를 붙여주네요. 이것도 무슨 뭐 만화 캐릭터일 텐데 이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것과 좀 비슷한 잡지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 몇 권 있죠. 그래가지고 폴랄라 현태준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긴 있는데 종류가 조금 다르긴 하니까 제가 나중에 그 책도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뭐 오바케 큐타로 이런 것도 프라모델은 아니지만 뭐 고무지우개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긴 했었죠. 여기 사이보그 009하고 리본의 기사 그리고 황금박쥐 이거는 로만 컬렉션으로 해서 재발매가 됐었던 제품이죠. 재발매가 됐지만 그것도 거의 뭐 한 20년 돼가는 것 같으네요. 이제 초판과 재판, 박스 아트의 차이가 있는데 이 다 손그림들이라서 상당히 예쁩니다. 예쁘고 이런 저가형 제품들이 이제 데치카 오사무 제품들이 많이 발매가 되죠. 그리고 이 빠맨은 이제 우리나라의 빠삐용이라고 소개가 됐었죠. 그래서 만화책도 시리즈가 많이 나왔었고 상당히 재미있게 저는 어린 시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아마 나왔으면 인기를 끌지 않았을까 싶고 개개의 귀타로도 그때 당시 이제 요괴 대백과 사전이라든지 그리고 해적판으로 500원짜리로 이렇게 만화책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런 제품들은 정말 참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박스 아트도 예쁘지만 실제로 만들어도 이렇게 목마 같은 거에 이렇게 소녀가 앉아 있고 뭐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 저가 제품들의 장점은 저가 제품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시대가 있었지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빅X 이렇게 프라모델이 있고 여기 만년 달력을 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연필꽂이 그래서 꼭 이게 뭐 그냥 쓸데없는 장난감이 아니고 학용품과 같이 어울릴 수 있다 이런 걸로 이제 좀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우주 에이스 이것도 뭐 건전지 캐릭터 비슷하게 해서 대부분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여기도 이 우주선을 연필꽂이로 쓰고 있고 옆에 달력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캐릭터 상품 그리고 재밌는 건 요 아톰 요거 보시면 그때 당시인데도 이렇게 색분할을 해줬습니다. 살색,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을 나눠서 이렇게 이 당시에도 200엔으로 발매를 했지만 색분할이 돼 있다는 거 되게 놀라운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인들이 상당히 참 예쁩니다. 데치카 오사무의 그 시리즈 그리고 히코리 효탄 시마 지브리 만화에서도 잠깐 등장하는데 이런 캐릭터들이 꼭 로봇가 아니고 이런 그 사람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 프라모델화 되는 거는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런 게 되렴
지금은 완성품 피규어가 너무 정교하게 나오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감성이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알려졌던 이 707 잠수함, 이것도 여러 가지 박스 아트를 거치면서 재판의 재판을 좀 거쳤던 것 같죠. 우리나라는 요 707만 거의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 작은 노란색도 나중에 또 재판돼서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이렇게 그 자이언트 캐릭터, 일본은 이제 프로야구가 좀 일찍 우리나라보다 좀 들어와서 이렇게 야구 캐릭터에 대한 프라모델도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바맨, 조금 더 복잡한 움직임과 좀 곡선이 좀 있기도 하고요. 이 당시도 이제 캐릭터가 뭐 많이 있지만 아톰 철인 28호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뤘고 아직 마징가가 등장하기 전이라서 이렇게 50의 대몸, 저도 요거를 이제 구해보려고 했는데 너무너무나 비싸서 정말 이거 항상 그냥 침만 삼키고 있습니다. 이 50의 대몸, 어릴 때 이 손오공 캐릭터가 비타민으로 좀 나왔었잖아요. 비타민제 캐릭터로 잠깐 나와서 그거에 대한 좀 추억이 있네요. 이렇게 이제 마하고고, 이렇게 마하고고, 조금 이제 태엽동력의 제품들이 많이 또 발매가 되고 이제 그랬었네요. 썬더버드도 상당히 일본에서 유명한 인형극이죠. 이제 인형극인데 스톱모션 같은 거 이제 활용도 하고 해서 굉장히 스케일이 큰 그런 저는 영화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거였죠. 그래서 제품도 상당히 많이 발매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소개가 덜 돼서 그렇게 좀 인기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때 당시 일본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뭐 대부분을 일으킨 이마가역의 썬더버즈 프라모델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들어오진 않아서 그냥 간단히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스 아트는 뭐 굉장히 뭐 그냥 혀를 내두를 정도로 상당히 멋지게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뭐 요괴꾼, 그리고 이제 뭐 기타로 이렇게 자동차라든지 이런 캐릭터를 좀 살려서 이런 제품도 나왔었고, 배트맨 이마이에서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화가 이제 등장하면 뭐 토리톤, 마법소녀 세리,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인기 있었던 아톰보트, 이런 형태의 제품들이 나옵니다. 마하바론도 아카데미 제품으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뭐 프라모델, 뭐 카다록 이런 것도 이제 있고, 미도리 에디션, 이 고전 프라 중에서도 상당히 고가를 많이 달리고 있는 미도리 제품들이죠. 그 중에 이제 이 심해요, 이거는 만화에도 등장해요. 그때 당시 고전 프라 한 90년대, 80년대 만화책에도 그 고전 프라라고 해서 이런 심해요, 이런 미도리 제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상당히 좀 과학적인 그런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캐릭터 쪽보다는. 자, 요거는 좀 이제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하기는 하죠. 이제 뭐 니토 에디션, 니토라는 것도 이렇게 괴수 위주로 많이 발매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영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보다는 너무 많이 좀 원초적이었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 괴수들이 생동감 있고 멋져 보였겠어요. 무섭고 막. 이 책 한 권을 이렇게 뭐 빨리빨리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조금 뭐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로맨 프라모델들도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있었고, 일본에서도
변신 로봇들은 아이들이 대부분 다 좋아하잖아요. 좋아해서 저는 특히 이 시리즈 참 좋아했었습니다. 불마크 역시나 이렇게 괴수 쪽이 이렇게 많죠. 이 제품도 상당히 재밌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어서. 자, 그리고 다이아포론 이렇게 이 제품도 박스 아트가 상당히 멋지죠. 그리고 세 가지 로봇가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합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00원짜리 4개, 그리고 메칸더 로봇 이런 것도, 메칸더 로봇 이런 것도 발매가 됐으면 상당히 인기가 있었겠죠. 아오시마 제품들이 이제 우리나라 80년대 기억하시는 제품들 대부분이 아오시마가 많습니다. 100원짜리 이제 합체 시리즈 저가용 프라모델을 많이 발매를 해줬죠. 그리고 이런 박스 아트도 많이 귀엽게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고요. 우리나라도 참 그때 문방구에 가면 이런 게 막 산처럼 쌓여 있고 유리창에 빽빽히 쌓여 있고 아이들이 거기서 막 고르는 모습이 정말 이제 먼 풍경이 돼 버렸는데, 그런 시절이 좀 너무 아쉽긴 해요, 사실. 이렇게 국내에 소개됐던 이 아톰 시리즈, 이렇게 아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합체 시리즈가 나왔죠. 프라모델이 필요 없는 반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메 슈퍼히어로 프라모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징가 제트 이렇게. 처음에 마징가 제트는 비율도 되게 엉성하고 조금 기능을 살린 장난감 위주였어요. 이렇게 막 전동으로 보행한다든지 막 관절 위주보다는 이렇게 좀 거신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박스 아트 그린 분도 상당히 유명하신데 상당히 멋지죠, 진짜. 그레이트 마징가라든지 이런 어떤 그림들이 박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렇게 쭉 게타 로버트, 게타 드래곤 이런 제품들은 진짜 날개도 치듯이 팔렸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게타 G 이렇게 비행선만 따로 발매가 됐고요. 그때 당시 좀 오래된 모델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런너를 보면 상당히 멋진 제품이죠. 요 그랜다이저 이런 것도 박스 아트 보세요. 그냥 막 튀어나올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아무래도 슈퍼로버트가 많이 강세가 됐겠죠. 이렇게 100원짜리 그랜다이저도 우리나라에 많이 발매가 됐었는데 생각이 나네요. 가이킹도 발매가 됐었고, 요 유명한 아카데미의 용자 라이딘 시리즈 보면 이렇게 주인공이 바이크를 타고 있는 모델도 발매가 됐었고요. 갓버드 소형 모델 이렇게 라이든 기지에서 발진하는 모델 여러 가지의 이제 라이든이 발매가 됐었습니다. 아이고, 책이 막 파본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 단가도 에이스 이렇게 볼까요? 단가도 에이스 요거 이제 재판이 안 돼서 일본 원판은 상당히 비싸죠. 상당히 비싸고 거의 100만원 호가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카드머신카 요거 우리나라에서도 발매를 했었고, 킹코스모스 프라모델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싼 그런 제품이죠. 콤파트라브이는 이렇게 다행스럽게도 재판을 해줘서 우리가 좀 만나볼 수 있었고요. 이 대형 합본의 콤파트라브이 이 박스도 상당히 레어한 제품이죠. 자, 볼테스 V 프라모델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 다 이제 우리나라에 발매가 돼서 인기를 끌었던 이런 제품들입니다. 달타니어스, 가시그마, 고라이온, 발디오스, 그리고 이제 가면라이더 시리즈 이렇게. 가면라이더는 일본에 완전히 그 어린이 TV 프로를 독점할 만큼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만화책에서부터 시작이 해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접하지 못했지만 이 박스 아트만큼은 저는 지금 봐도 요즘 디지털 그림 견질 수가 없죠. 이 손으로 그린 그림은
디지털로 그린 그림은 정말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어색하지만 굉장히 또 현실감 있고 그런 그림들, 가면라이더의 회전하는 이 공격들, 이건 상당히 멋집니다. 괴술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베이스가 있고요. 한 마리씩 이렇게 뭔가 쓰러져 있는 개수가 참 재밌네요. 조금 이제 빨리 보시면 뭐 키카이다라든지 여러 가지 특촬물들이 이제 막 등장하죠. 가면라이더 X, 아마존, 스트롱거 뭐 이런 제품들, 그리고 SD 라이더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는 이제 몇 가지의 가면라이더가 들어와서 이제 좀 인기를 끌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키카이더 소형 시리즈들. 로보콘 제품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우리나라에도 로보콘이 이제 발매가 됐었죠. 이렇게 작은 시리즈들로 색깔도 아기자기하게, 반다이는 이 캐릭터 프라모델로 많이 그때 인기를 끌었고 상당히 아이들한테 많은 좀 기억을 남겨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행선 부분도 이런 색을 이렇게 넣어준다든지 상당히 그 시절이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랑 이런 걸로 사람들한테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렌저 요 합본 박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제품이죠. 고렌저. 자, 해서 뭐 대처린도 나오고요. 뭐 이제 그 슈퍼로봇 시리즈라고 해서 이렇게 덴지 타이거, 썬발칸, 변형 로봇의 시리즈도 제법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한 번에 소개하기에는 책이 좀 분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쭉 뭐 점점 슈퍼로봇과 건담이 등장하죠. 건담이 등장하면서 이제 반다이 프라모델은 더 막 박차를 가하게 되죠. 이렇게 제가 다음에는 이렇게 좀 섹터를 나눠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네요. 이렇게 독수리용제 프라모델도 상당히 멋진, 그리고 이렇게 캐샨, 지금 구하려면 상당히 다 고가입니다. 거의 뭐 50만원, 100만원이 넘는 그런 제품들이 돼버렸고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인기 있었던 이렇게 이겨라 승리호 시리즈들 상당히 귀엽고 재미있게 만들어져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보고, 지금 이때 당시 이걸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네요. 이제 독수리 의용제 가피닉스가 우리나라 아카데미에서 발매가 돼서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끌었었죠. 근데 이제 올해 안에 다시 새로운 조형으로 가피닉스가 이제 발매가 될 것 같아요, 아카데미에서. 그럼 저도 또 즐겁게 몇십 년 만에 또 독수리 용지 재밌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아이젠버거 우리나라에 이렇게 발매했었던 이런 제품들도 실려 있습니다. 이 한 섹터 가지고도 충분히 뭐 5분 이상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언제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이 책 다시 한번 또 조금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